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노서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시장의 피해자들을 법대로 구제하는 시간,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KT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일단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역시나 큰 피해 입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마침 이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게 왜 안 되지? 네. 막 너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지금 뭐 국내 이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답답하시고 좀 피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이들 거래소에서 이 통신 오류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접속 오류가 발생해서 거래에 좀 차질이 발생했었다고 하고요. 특히 뭐 코인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원화입 출금 같은 것이 뭐 일시적으로 좀 중단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가 워낙 시시각각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조금 손실을 보기 쉬운데 이번 전산 오류 때문에 이제 코인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많은 피해를 봤다는 이런 사례가 좀 제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려 85분 동안이나 이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초 단위로 이 코인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큰 피해를 입었을 것 같아요. 보상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KT에서 어제 이제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15시간 동안 이제 통신을 사용하지 못하신 그런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제 감면해 주겠다라는 이런 보상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신 요금뿐만이 손해가 아니겠죠. 뭐 다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뭐 그런 손해가 있다면 이제 보상이나 배상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뭐 우선 KT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었듯이 이제 전산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싶은 이제 코인이 있었는데 사지 못했고 그래서 만약 내가 샀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으니 그 금액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인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내가 이걸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산 오류 때문에 팔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 차액 상당히 내가 손실을 봤다라는 주장은 상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그 손해가 KT에서 발생한 그 전산 오류랑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지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랑 관련해서는 뭐 네트워크가 불안정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캡처 자료라던가 제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접속 실패 이력을 얻어낸다든지 아니면 해당 시간대에 바로 직전까지 내가 꾸준히 매매를 하고 있었다던가 뭐 이런 어떤 증거 제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손해나 인과관계를 좀 입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또 뭐 다른 방안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않을까가 좀 고민이 되는데 우리 업비트나 빗썸 이용약관에는 이런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가 그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뭐 KT 전산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런 사실을 신속하게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상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이 경우에는 이제 약관 규정에 따라서 거래소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많은 증거가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개진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 거래소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제 반박해야 되는 어떤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실상의 책임이 이제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어떤 책임의 인정에 성공되더라도 이거는 뭐 전산장애의 원인이 사실 거래소가 아니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책임이 아마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 KT 약관에 따르면 3시간 넘게 이 통신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또 업체 측만을 위한 약관이다, 이런 지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물론 재발 방지가 최우선이겠지만 이렇게 투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3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를 통해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이 전산망 장애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K뱅크의 모바일 어플 장애로 인한 피해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쯤이었죠. 전산장애, 이른바 먹통이 발생했습니다. 네. 네. 또 공교롭게 네. 또 KT의 계열 회사인 이제 K뱅크에서 또 이제 접속 폭주로 인한 먹통 현상이 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네. 10월 27일 이제 며칠 됐는데 오후 중에 한 45분 정도 이제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이날은 이제 업비트 거래소에서 1인치 네트워크, 에이브, 마스크 네트워크 이 3개 신규 코인이 상장이 된 날이었는데, 이제 상장 직후 이제 가격 상승을 이제 좀 목표로 하신 많은 접속자분들이 몰리셔서 이제 그 업비트 거래소와 계좌와 연동되어 있는 K뱅크에도 평소에 한 8배 달하는 트래픽이 몰려서 이런 접속 먹통 현상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이날 거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었을까요? 예,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업비트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려면 일단은 그 거래소에 뭐 예컨대 뭐 업비트라면 자기가 사용하는 그 K뱅크 계좌를 등록을 미리 해놔야 되고, 그 계좌를 통해서 업비트의 K뱅크 계좌로 원화자금을 이제 이체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K뱅크 홈페이지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면서 이 K뱅크 계좌에 있던 자기의 돈을 업비트 계좌로 옮기는 그런 것이나, 반대로 이제 출금 요청 시에 업비트 계정에 있는 돈을 이제 자기의 어떤 K뱅크 계좌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조금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코인을 매도를 한 다음에 출금 신청을 했는데 이제 업비트 화면에는 이제 출금 완료 이런 표시가 떴지만은 정작 K뱅크 자기 어떤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현상도 발생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K뱅크의 통신 장애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4번째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네, 지금 이제 지난 2월에는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어떤 급상승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따라서 덩달아 오른 알트코인을 이제 매수하려는 이런 매수세가 이제 몰리면서 2월에만 2차례 정도 약 1시간 정도 이제 오류가 발생했었다고 하고요. 지난 5월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도 네. 비슷한 접속 오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어떤 발행이나 이제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여러 이제 가상자산 가격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래소에서 더 떨어지기 전에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이걸 출금 신청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워낙 일시에 몰리면서 또 K뱅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1시간 가량 또 접속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같은 문제가 거듭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뭐 가상자산과 무관하게 많은 은행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접속이 좀 어려웠다고 해서 그동안 어떤 보상책이 나오는 사례는 뭐 사실상 제가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 뭐 다행인 것은 이번에 K뱅크에서는 적극적으로 고객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발표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 일단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제 고객센터를 통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그 피해를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내부 방침에 따라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점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또 뭐 이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뭐 당시에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모든 고객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앞선 이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도 그렇지만 사실상 미실현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피해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된 걸까요? 네, 일단은 이 K뱅크에서 먹통이 발생한 이 상황에서도 업비트 거래소 자체에서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가 제때 원화를 입금하지 못해서 거래를 뭐 매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뭐 이런 주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보상이 좀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유형은 이제 출금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업비트에 기록은 되어 있는데 K뱅크 계좌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그런 내역을 추적을 해서 당연히 뭐 입금을 해줄 것 같고 시차가 있다면 뭐 이자도 당연히 보상을 해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K뱅크에서 야심차게 거창하게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실제 뭐 나중에 구체적인 이제 보상안이 발표되면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암호화폐와 이제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휴를 맺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도 공개가 됐어요. 네, 이 수수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은행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또 궁금할 텐데 올해 2분기에 이제 4개 거래소가 이제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가 한 169억 원 네.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일단 일반 개인들이 은행에 이제 지급을 하는 수수료를 생각해 보면 뭐 건당 500원 정도 생각해 보면 한 3,380만 건 정도의 어떤 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회원이고 매 거래 규모가 많기 때문에 매 건당 지급하는 수수료가 일반 개인 고객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아주 훨씬 적은 수수료에 지급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 수수료라면 이거 관련된 어떤 거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번 2분기에 이제 지출한 어떤 수수료는 이제 1분기에 비해서 1분기 때 한 70억 원 정도였는데 약 2배 정도, 네. 2배 이상 이제 상승한 것이고 그만큼 뭐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하는 고객들도 늘어났고 입출금 빈도도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은행 중에서도 이제 K뱅크를 보면 이제 업비트와 지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2분기에만 120억 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이 났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4개 거래소 169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거래소 이제 업비트 거래소와 제휴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트래픽의 과부하에 따른 이슈를 좀 감내해야 되기는 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장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투자자들이 몰리고 이걸로 인해서 과부하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이 자이든 타이든 이제 셧다운을 하게 되면서 그 이용자들이 이제 원화 출금이 가능한 이제 주요 메이저 거래소로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셧다운이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좀 정비를 좀 시급하게 해야 되고 트래픽을 좀 분산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빨리 해소가 안 되면 언제라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앞으로도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렇게 수리가 이제 완료가 되고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면 신규 코인의 어떤 상장이라던가 그 이후에 어떤 코인의 가격의 급등락 같은 이슈가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은행이 이제 먹통이 되는 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많이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이런 이슈가 해소가 안 된다면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는 건강한 시스템이 밑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의 신속한 대응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어서 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주범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밈코인인데요. 일단 밈코인 존재 자체가 좀 불안하다 싶기도 한데 일단 밈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지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밈코인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인터넷, 짤, 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밈이라고 하면 사실 유래는 많이들 알고 계실, 필독 도서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 저일 때는, 이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요. 이제 비유전적인, 이제 유전적이지 않은 어떤 요소, 문화적인 요소, 특히 모방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유행이나 어떤 모방을 통해서 이제 전수가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라는 개념으로 이제 밈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시가 됐었는데 요즘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시작된 유행이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에 퍼져나가면서 활용되는 어떤 2차 창작물이나 패러디물, 속칭 짤 이런 거라고 하죠. 이런 것을 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밈 코인이라고 하면 이처럼 실질적인 어떤 내재 가치라던가 확고한 어떤 기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굉장히 어떤 유행에 따라서 만들어졌거나 어떤 트렌디한 것을 어떤 추종하는 어떤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을 보더라도 이 밈코인들이 수십 배씩 폭등하는 현상이 꽤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관련된 코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이제 BTS 관련해서 그 팬클럽의 이름을 땄다고 알려진 이제 아미코인이 싱가포르 소재 거래소 이제 비트겟에 상장이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방탄 쪽 소속사에서는 이제 BTS와 관련이 없으니까 투자에 주의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 언급할 만한 사례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고 최근에 할로윈 데이 때 많은 코스튬 플레이가 이루어지게 했던 이제 오징어 게임 있는데 이 오징어 게임과 유사하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참가비를 걷어서 우승자에게 몰아주는 어떤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어떤 오징어 게임 코인, 스퀴드 게임 코인이 이제 발행이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스퀴드 게임 코인 지난 한 주간 정말 큰 이슈를 몰아왔는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감론을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제였죠. 사기 판정이 났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방송에서도 우리 다뤘었던 네. 것 같은데 이게 많은 기대를 모으긴 했는데 이제 어제 많은 언론도 보도를 했는데 결국 거의 사기가 이제 99%는 확실시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이제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다가 이제 하루 만에 가격이 지금 0원 수준으로 이제 폭락을 했고 발행 주체도 이제 도주를 했다고 하고요. 그 발행 주체가 도주한 정황, 이더리움 이체 내역 같은 것도 지금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얼마나 큰 파장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해서 폭등장을 이끌어냈는데요. 여기서 시가총액이 무려 200만 달러, 하나로 23억 6천을 웃돌았다고 해요. 네. 이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되긴 이후에 하루 만에 가격이 2,400%, 그러니까 24배나 이제 폭등했다는 것이죠. 이제 스퀴드 게임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10월 20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26일에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1초 만에 모두 매진이 돼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무런 마케팅 활동 같은 것이 없었는데도 계속 이제 가격이 올랐었는데요. 27일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한화 기준으로 이제 105원 수준의 거래가 되다가 2, 3일 만에 이제 가격이 130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그저께 오후 6시 25분쯤에는 무려 개당 73만 원 정도까지나 치솟았다가 10분 만에 가격이 이제 썰물처럼 내려가서 0원 가까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이제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코인 단위당 한 3에서 4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10월 27일 오후 5시에 싱가포르에 있는 비트겟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요. 상장 당시 가격은 0.06달러, 하나로 한 70원 정도였는데 첫날 5,000%, 그러니까 50배 정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8일에는 이제 8달러 수준까지 가격이 더 올라갔고요.
이게 상장가로 치면은 130배, 한 13,000%까지 상승한 것이고요. 네. 하지만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29일 같은 경우에 이게 1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을 했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에 보니까 한 토큰당 2,600원 정도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최초 상장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배 정도 상승되어 있는 그런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좀 밈코인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오징어 게임 코인, 이 코인이 P2E 형식의 게임 참가비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인은 지금 거의 사기가 네. 확실하게 지금 확실하다고 지금 판명이 됐기 때문에 주의를 네. 하셔야겠고요. 물론 지금 홈페이지도 지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으셔도 하고 싶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이제 홈페이지가 사라지기 전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던 내용을 보면 이 코인이 이제 P2E, Play to Earn,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다는 개념인데, 이제 P2E 이제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된 게임 플레이를 함으로써 이제 이용자들도 게임을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의 유형인데, 예컨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영화랑 비슷하게 이제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를 개최를 하고 그 참가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전용 코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이 오징어 게임 토큰인데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회를 열고 이제 드라마에서처럼 이제 6개의 놀이를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리한 한 사람에게 모든 코인을 좀 참가비 90%에 달하는 상금을 몰아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게임이었고요. 또 게임 안에서는 뭐 드라마, 영화에서 나왔듯이 이런 진행 요원들의 어떤 모양을 딴 이미지 파일을 NFT 형태로 매수할 수도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참가 인원수에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가자 수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였겠죠? 네. 네. 뭐 영화에서는 한 456명까지만 가능했는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참가자의 제한이 없어서 참가자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끌어들여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네.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무제한인 경우에는 이제 우승을 할 경우에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상금이 참가비 대비해서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수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뭐 당연히 업체 측의 수익도 늘어날 것이고요. 근데 이 업체 측에서 공지했던 참가비 수준이 그렇게 적지는 않았던 것이, 이 프로젝트 전체에 참가를 하려면 이제 한 사람당 15,000 오징어 게임 코인을 이제 지급했어야 되는데, 뭐 이게 당초 상장 직후 가격을 생각하면 얼마 아니지만, 최대 금액을 생각해 보면 한 1인당 하나로 한 2억 원이 넘는 엄청난 참가비를 냈어야 하는 그런 것인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거래 가격이 0원에 수렴할 정도로 폭락을 했고 홈페이지도 없어져서 이런 게임을 찾아보려면 조금 한참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쨌든 뭐 드라마에선 참가비가 없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참가비도 받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일단 이 스퀴드 게임 토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뭐 애초부터 이 오징어 게임 코인에 대해서는 이거 사기가 아니냐, 스캠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많았습니다. 네. 이 코인이 나온 시기가 마침 이제 오징어 게임 영화 이제 드라마 이제 인기를 악용해서 스캠이라든지 사기가 어떤 횡행했던 그 시기에 지금 이 코인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백서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이 코인은 이제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 인스파이어 됐다, 이렇게 이런 내용만 적혀 있을 뿐, 뭐 저작권자의 넷플릭스나 저작사와 어떤 적법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뭐 그러면서도 또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오징어 게임 드라마 영상이나 로고를 활용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렇게 무단으로 활용을 한 상황이 발견이 됐고요. 또 참가비 중에 우승자에게 상금의 90%를 이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는 제작자들이 갖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거든요.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거는 애당초부터 사기의 위험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죠. 코인마켓캡에서도 이 스퀴드 게임 토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투자자분들의 주의를 신신당부했다고 해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이제 스퀴드 게임 코인을 조회해 보니까 이제 위에 상단에 이런 팝업이 좀 뜨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보니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인 팬케이크 스와이프 거래소에서 이 스퀴드 게임 토큰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리포트가
있고 또 이제 이게 러그 풀 사기에 해당된다는 어떤 정황을 해당하는 어떤 트위터도 이제 링크를 시켜놓기도 했고요. 이 왜 판매가 될 수 없는지를 좀 보면 이제 코인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이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떤 반덤핑 기술이 있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토큰에는 코인에는 이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도가 좀 어려운 이런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살 때는 마음대로 사더라도 팔 때는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였겠죠. 네. 예, 이게 뭐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매도를 하지 않는 어떤 락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투자자와 사실 어떤 합의된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안티덤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제 한꺼번에 매도를 하려면 다른 코인을 보유해야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조건을 부과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블스라는 어떤 다른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어느 정도 일정 수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매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제 내가 오징어 게임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보려면 이제 마블스라는 코인을 또 따로 이제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말만 들어봐도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또 방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징어 게임 코인 개발자로 언급됐던 인물들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구직 관련 사이트 링크드인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리고 백서에 나온 내용도 온통 뭐 문법이나 철자 오류가 너무나 많아서 이건 사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퀴드 게임 백서에서 파트너사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게코가 언급됐었는데요. 코인게코 측에서 절대 아니라면서 반박을 했었다고 해요. 이 거래소도 굉장히 좀 억울했는지 이제 자기들은 이제 오징어 게임 코인 이 회사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명시적인 반박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코인은 우리 상장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래소에 상장되는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코인게코 설립자분도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 코인의 파트너도 아니고 오징어 게임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인 반박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유명한 트위터 이용자인데요. 크립토티리온이 더 심각한 상황을 예견했었어요. 네, 이 오징어 게임 코인과 관련해서 이것은 100% 러그풀 사기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러그풀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 이제 가상자산 개발자가 이런 서비스를 런칭할 것이라고 이제 하면서 어떤 대규모 이제 투자금을 모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투자금을 이제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리고 잠적해버리는 이런 수법의 사기를 말하는데 이 예측 그대로 지금 개발업체가 실제로 잠적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이더리움 24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이제 뺏내가서 잠적했다는 어떤 이런 증거 같은 것도 지금 인터넷에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 BTS 코인으로 불렸던 아미 코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방탄소년단 측은 이 코인 발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예, 여기 지금 비트겟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만 해도 그 사진에 BTS 사진이 네. 올라와 있어서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사진을 보면 당연히 BTS 관련된 코인인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소속사인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이것은 이제 BTS는 이제 아미 코인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 소속사와 아무런 상의가 없이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법적 위반 사항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지 확인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 뭐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BTS 사진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지금은 교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미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이런 밈코인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주체에게 이제 해를 가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의
따라서 발행하기보다는 이제 뭐 유희나 재미라는 어떤 이런 목적에 따라서 발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예컨대 뭐 도지코인 같은 그런 사례도 있죠. 네. 거기서 이제 강아지 사진을 이제 활용했다고 해서 뭐 그 강아지의 주인한테 뭐 책임을 해를 가하려고 그런 코인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어떤 일반 용어, 아미라는 어떤 일반 명사를 사용해서 이런 이름을 딴 코인을 발행하는 걸 자체를 막을 명분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제 아미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이제 비트겟 거래소도 이런 하이브 측에서 공문을 보냈지만 상장을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처럼 이제 아미코인을 발행하면서 이제 BTS 이미지를 무단으로 네.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BTS가 기존에 쌓아놓은 명성을 이용해서 어떤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성립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각종 책임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인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근거한 어떤 책임을 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암호화폐 시장의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식 시장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시장의 근거 법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기 회사랑 주식이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호재성 정보와 자기 회사나 주식이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 주식을 이제 매도한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무거운 아주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아주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인 천기누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한국 부자 11위에 오른 디지털 신흥 부자가 바로 이 밈코인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네, 이게 또 도지코인은 아니고 또 이제 시바견, 일본의 네. 시바이누의 어떤 귀여운 이제 이미지를 차용한 시바이누 토큰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사람 뭐 어떤 특정 개인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상자산 지갑에 현재 시가 52억 달러, 한 6조 정도거든요. 네. 6조 정도의 어떤 시바이누 코인이라고 불리는 밈코인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이제 보도가 됐고, 고란 기자님이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 그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한국이었다면 만약에 11위 부자에 올랐을 것이라는 취지였고, 그 계좌를 소유주가 한국인인지는 뭐 밝혀진 바는 없고요. 다만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 규모상 이거는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도 그 시바이누 코인의 어떤 발행 주체라던가 어떤 파트너사일 것이다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찍으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종목으로 뽑히는데요. 일단 밈코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을 잠깐이었지만 넘었다고 해요. 네, 이게 단순히 밈코인이라고 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좀 넘어선 것 같고요. 이 가격이 이번 달에만 한 826%, 네. 한 8배 정도나 상승을 했고,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지금 어제 기준으로 9위예요. 이게 9위에 달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엄청나고 이제 시가총액이 44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게 엄청난 수준이고요. 그 지난주 초에는 시바이누 이 코인이 많이들 잘 알려져 있는 밈코인 중에 하나인 도지코인 시총을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가장 큰 밈 암호화폐다라는 이런 어떤 칭호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직전에 이제 가격을 이제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0.08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10월 달에는 0.01원 정도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한 8배 정도 가격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셈이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로 바이낸스 거래소라든지 OKEX 거래소 같은 데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아미나 이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시바이누 코인이 폭등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런 밈코인의 특징이 네. 도대체 이제 가격이 네. 왜 오르는 건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도대체 이게 왜 오르는 거지? 이게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게 주는 특징인 것 같은데, 뭐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은 뭐 일론 머스크가 지난 10월 4일에 뭐 시바이누 의견의 사진을 자기 어떤 트위터나 이쪽에 올렸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라고 제시되고 있긴 한데 뭐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고 이게 보유하고 있는 이제 홀더들이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주식 거래 어플인 이제 로빈후드에 시바이누 코인도 이제 리스팅을 시켜서 좀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떤 청원이 올라왔는데 무려 30만 명이나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뭐 마땅한 사용처가 없고 지금 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 희소 가치도 너무 많이 발행이 된 코인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도 없는 수준이어서 지금 이런 민코인들이 시세가 왜 폭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뭐 재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뭐 설명할 방법이 딱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유를 또 짚어보긴 했는데 사실상 뚜렷한 이유 없이도 오르는 게 요즘의 밈코인 그 상승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도 이 시바 사진을 그냥 올렸을 뿐이지 시바이누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을 보이고 전문가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예, 일단 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지금 요즘 이 로빈후드가 수익성이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성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아주 핫한 이 이바이누 코인 거래를 지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실현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긴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그런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 거래 어플에서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확고한 어떤 사업 기반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심과 유행에 따른 가격 형성 내지 어떤 거래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바이누 코인이 발행량을 보니까 1000조개예요. 1000조개. 무제한이죠. 네, 이게 지금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적당히 많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많은 수준이고 이게 사실 엄청난 호재 내지 어떤 장기적인 수익원이 없는 이상 장기적으로 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죠. 뭐 이런 것처럼 뭐 장난같이 만들어지는 민코인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이 뭐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인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오르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아주 폭락을 하더라도 왜 폭락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또 경고를 좀 해주셨는데 이전에도 똑같이 밈코인에 대한 경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왜 이렇게 민코인에는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이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댕댕이판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지코인을 좀 모방했던 K밈의 일환으로 진돗개 코인, 그러니까 진도지 코인이라는 네. 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행된 지 한 이틀 만에 근데 이제 개발자가 전체 물량의 이제 15%를 이제 한꺼번에 팔아치우면서 가격이 97%나 폭락했고 뭐 지금은 거의 뭐 0원에 육박하는 수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까 러그풀 사기처럼 개발자가 23억 원 정도의 자금을 들고 잠정을 했고 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어떤 커뮤니티도 지금은 폐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뜰 때는 무섭게 또 뜨지만 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의 밈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밈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밈코인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Z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제 변호사라서 어떤 직업적인 의심병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이제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불안해서 투자를 할 엄두를 사실 내지 않고 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요즘은 뭐 꼭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뭐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자산을 보유했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뭐 만족감이라던가 어떤 유의적인 충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인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충족감을 제공한다면 이제 그것만으로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고요. 뭐 다만 이제 그런 코인을 뭐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인데 장기적인 어떤 투자 목적으로 그런 밈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만약에 폭락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어야 된다는 이런 점을 꼭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시바이누 코인으로 벼락 부자가 된 사람의 지갑을 보니까요, 각종 밈코인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폭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 밈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밈코인이 폭등락을 좀 이어가다 보니까 주식과 다르게 암호화폐가 정말 가상을 돋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예, 이제 가상 자산, 뭐 virtual asset이라고 해서 실제가 아닌 어떤 가상이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 있는데 우리 주식이라던가 선물 옵션 같은 이런 거의 모든 금융자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초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자체가 이제 기초자산이지만 예컨대 뭐 통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화의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기초자산이고 뭐 이자율 수합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기초자산이고요. 이렇게 어떤 기초자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 중에 이제 기초자산이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와 같은 외환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입니다. 우리 외환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외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죠. 이 시절에는 이제 미국 달러에도 이제 기초자산이 금이 있었어요. 이제 35달러를 가져가면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 1온스를 내줘야 되는 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이제 금태환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네. 이런 달러에는 사실 이제 기초자산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초자산이 없이 순수하게 어떤 상대적 가치만으로 거래가 되는 이제 글로벌 외환 시장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요. 뭐 이런 것을 보면 뭐 그렇다고 달러에 기초자산이 없다고 해서 달러를 믿을 수 없다,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기초자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고 오히려 뭐 특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가상자산의 범주를 좀 넘어선 어떤 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이슈도 있고 뭐 기초자산이 없더라도 어떤 서비스에 접촉해서 그 서비스의 기능을 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 향유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결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외환과 비슷하게 여러 가상자산 사이에서 이제 교환이 될 수 있다면 상대적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세부적인 피해 사례보다는 정말 전반적으로 시장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밈코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상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밈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밈코인도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기초자산이 없더라도 어떤 뭐 유희라던가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은 이제 기초자산이 없더라도 뭐 상대적인 가치가 인정될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금 우리 밈코인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효용, 기능, 유틸리티를 제공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어떤 지급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소유 자체만으로 효용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어서 또 아니 뭐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만족감은 물론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식간에 네. 거래 가치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밈코인에 대한 투자 의지를 저희가 좀 꺾은 게 아닐지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투자라는 게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일단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의 피해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를 통해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주신 정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